자, 갑시다. 김선덕입니다. 9월 평가원은 제가 총평을 하기보다는 분석을 조금 잡아드리려고 해요. 총평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PPT를 제작하느라 덕분에 그렇지 잠을 아예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약간 막 이러고 있는데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6월은 예외고 9월은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이 쉬웠잖아요. 그리고 9월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6월이 쉬웠던 게 예외고 어려운 게 너의 수능이 어려울 거다 라는 신호다. 여러분, 이런 얄팍한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드릴 거였으면 제가 총평을 했을 거였습니다. 오늘은 분석이거든요. 6월달 시험은 개인적으로 쉽기도 쉬웠지만 시험지에서 무언가 뽑아낼 수 있는 생산적인 요소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무언가 새로운 시도도 없었고 앞에 있었던 문제들의 답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해설 강의 준비할 때도 상당히 편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31번 문제하고 37번 문제 잠깐 한번 상기해 보시겠어요? 거기에 왜 리코레이팅 스킬스가 아직도 왜 이 녀석이 답이 안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37번에 아니 왜 BCA는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래, BAC는 맞다고 치자. 근데 BCA는 왜 안 되는 걸까? 이 포인트가 그냥 어렵다. 어렵게 나왔으니까 네가 오답 정리를 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찝찝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죠. 분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6월 달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9월 달이면 공부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 안 하시던 분들도 7월 달부터는 영어 펜대를 들거든요. 그러면 7, 8월 달 2달 정도 공부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답 정리가 안 된다. 이런 생각 해보시는 건 어때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답습하던 판단 프레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조금 날카로운 분석력이지 않을까? 그걸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총평이 아니고 분석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니라 그런 변화를 연습해 가지 않으시면 난 잘 모르겠다. 그렇죠? 너무 약간 그 무책임한 발언을 했나요? 근데 어차피 공부하시는 주체는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푸시입니다. 그렇죠? 자, 변화된 포인트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예요. 6월은 예외, 9월은 신호다.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언어학 전공자고 모의고사를 손수 제작을 하는 컨텐츠 제작자이다 보니까 이런 통계에 좀 되게 좋아해요. 통계적인 분석이 최고니까요. 글자는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맨 위에 있는 녀석이 이 회색이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은 9월, 검은색은 수능입니다. 근데 6월 달 거는 아무리 봐도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순으로 10개를 뽑은 건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조차도 정답률이 50%를 넘어서요. 그렇구나.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걸 자기들이 피드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바로미터를 가져가야 될까? 그래서 이게 묘하게 보면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중간을 형성하는 문제, 그리고 한 10문제까지가 유의미하잖아? 나머지 문제는 보너스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머리, 허리, 꼬리를 다 잘 잡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분들이 지금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은색 작년도 수능 문제를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이니까 이 녀석이 비정상이니까 이쪽으로 회귀를 해보자 라는 포인트인데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반응하셨고 정답률이 조금 떨어진 거죠. 근데 왜 작년도 수능이 유의미했을까요?
작년도 수능 1등급 비율이 6.25%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하고 8% 정도 1등급 비율이 나오면 어떤 느낌 들어요? 좀 쉽죠? 그리고 4% 막 이래버리면 좀 어렵죠. 근데 너무 쉽든 너무 어렵든 대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변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면 혹은 변별력이 너무 어려워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한 6%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였으니까 이걸로 한번 맞춰보자 했는데 저는 문항 난이도는 어떻게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작년 수능을 염두에 두고 낸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각 어려웠던 문제들의 비교를 해본 건데요. 검은색은 작년 수능, 빨간색은 올해 9월입니다. 이게 아무리 편차가 나도 막 10% 넘어서는 편차까지는 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준점은 작년도 수능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도발적인 멘트를 드리자면 올해 6월달 거는 보시더라도 좀 가볍게 봐주시고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돌아다니는 메커니즘 하고요. 펜들럼 지문 정도 하나만 좀 주머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공력은 작년도 수능하고 올해 9월달 이 두 녀석을 여러분의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제가 PPT 넘기면서 잠깐 깜빡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작년도 수능하고 올해 9월에 포인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물리적인, 기계적인, 수치적인 분석이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잡아볼게. 굉장히 재밌는 통계입니다. 올해 6월달 평가원 시험에 있었던 단어의 개수예요. 제가 이건 일부분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췌했다는 건 어떤 자료에서 갖고 왔다는 게 아니고 문항들을 주요 본항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건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154개의 단어가 있었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조금 뻑뻑했거든요? 21번 같은 경우는 텍스트 되게 길었고. 근데 단어의 개수가 얘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고, 내가 착각했나? 이거 재밌는데, 이거 뭐지? 근데, 컨텐츠 제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단어의 개수로만 파악하는 건 아마추어예요. 이 바월과 컨서넌트, 모음과 자음의 개수를 다시 한번 분석했어요. 왜냐면 얘가 아무리 봐도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분석해 보니까 어땠냐? 아하. 이게 6월, 작년도 수능, 올해 9월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단어의 개수는 얘가 많았는데 이게 뭐죠? 잉크, 검은색 잉크를 적분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가 지금 얘보다 훨씬 커요. 근데 400이라는 수치는 여기 있는 400이라는 거랑 또 비슷해. 그래서 지금 평가원이 이를 갈고 작년도 수능하고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비슷한 건 이런 물리적이고 통계적인 거고 조금 이런 어떤 텍스트의 밀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난이도로 결정하는 건 너무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거고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실효성 있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도모책입니다. 잘 보세요. 이건 인정하세요. 반박시 제가 맞아요. 어려운 단어 1도 없었어요. 선생님 전 단어 정말 어려웠거든요. 안 돼요. 지금 9월입니다. 이 정도 단어로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밖에 얘기 못해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 1도 없었고요. 좀 과장 보태면 전부 평서문이었어요. 물론 전부가 100%는 아니고 조금 봐주세요. 의문문도 있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평서문이었거든요. 자, 여기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단어가 그리 어렵지도 않았고 문장이 막 꼬부랑 문장 no less than, no more than 이런 것들도 없었고 not so much, a as b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평서문이었습니다. 뭐가 어려웠을까요? 해석이 어려웠을까요? 해석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 가독성 높았다는 거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되게 면밀해야 돼요. 주도 면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단어도 평서문, 문장도 어렵지 않았다.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텍스트 밀도가 높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그 문장 안에서의 정보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지문 굉장히 잘 읽혔어요. 뭔지 아시죠? 31번 지문입니다. 31번 지문에 딸려있는 선지거든요. 뭘 요구했을까요? 야, 있잖아. 왜 4번이 안 되고 2번이 맞는지 판단 좀 해봐. 근데 지금도 왜 4번이 답이 아닌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4번에 대한 속 시원함이 확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판단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해석은 그리 어렵지 않게 낸다. 근데 어디에서? 여기. 선지. 선지는 뭐 하는 공간? 판단하는 공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판단력을 보고 싶다라고 평가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남은 2달만이라도 공부하실 때 자꾸 영어 공부를 단어만 하면 끝. 문장만 몇 개 끊어읽기 연습하면 끝. 녹습만 방지하면 끝. 그러다가 진짜 3등급으로 끝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선지 단어 어려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영어를 단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만 생각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자, 이런 모델링 가겠습니다. 해석, 단어도 쉬웠다. 문장도 다 평서문이었다. 생각, 이해, 판단. 이걸로 지금 여러분을 평가하고 싶겠다 이겁니다. 생각, 이해, 판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과 이해를 하는 이유는 선지를 판단할 때 그 정갈함과 정확함을 위함이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다 주겠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뭔 말하는지는 다 알아먹게 하겠대요. 이걸 보고 싶겠대요. 이거. 근데 이게 핵심이겠죠. 괜찮을까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비기출 생각 연습입니다. 저는 이 영상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포인트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9월달 평가원 시험이 31번과 37번 기존에 있었던 판단 구조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정리하실 때 시원하지 않은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비기출 문제를 푸셔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들, 맞았던 문제는 계속 맞으실 거니까, 까다로운 문제는 계속 까다로우실 테니까 그 까다로운 문제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출문제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색깔이니까 비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셔야 되니까 이 비기출 문제 중에서도 아직도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로 순서 때리고 37번 A, B, C 보세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가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예요. 그렇지? 그리고 39번도 말해 뭐합니까? 그 이집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범벅인 문제 풀어봤자 어차피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나오면 여러분 또 그 시험장에서 바이브로 푸셔야 됩니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서 feeling으로, emotional으로, impression으로, 인상파, 화가처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9월 평가원의 모습을 담은 비기출 문제로 연습하셔라. 지금 기출을 하시고 계실 낭만적인 시간이 없어요. 기출은 디톡스 용도로 쓰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9월이야. 기출을 막 무상시하는 건 1, 2월 달.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월 달. 1월 달이 아니라 1학기. 그렇지? 정말 양보하면 7, 8월 달까지지. 9, 10월 달은 너 수능날 어차피 보게 될 그 문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라니까. 괜찮아. 그게 시간이 지나야 기출 문제가 되는 거지. 너는 비기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주겠답니다. 여기부터 연습을 좀 해가세요. 그래서 지문은 편하게 읽으시고 선지, 둘 중 하나, 애매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직면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분석부터 제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성을 잡아드렸어요. Q&A 게시판에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독 제 Q&A 게시판에 지금 뒤늦게 합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안해 하시는데 이 영상 보시고 벨트 꽉 매시고 자신감 가지고 우직하게 공부하세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덕입니다.